안녕하세요. 좀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줌으로 화상회의로 인사 나눴죠? 예, 선생님하고 오늘 첫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대해서는 다 알 거예요. 한 번쯤은 봤을 거고,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차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거 다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자료 화면 보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단원 내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다양한 지도에 나타난 자연환경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란 뭘까? 지도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지도는 근데 쉽게 말해서 지표 위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땅 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우면 지도, 땅 그림이에요. 땅을 근데 그릴 때 큰 종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모습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해요. 학교 주변을. 그런데 그거를 줄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보려고 하면은 아주 높은 곳에 가서 혹은 멀리서 봐야지만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좀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들고 다니고 또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는 좀 마음에 드니까 크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문구점까지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구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인 수원까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수원까지는 너무 뭐 중간중간에 또 많은 상점도 있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많이 줄여서 가깝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구점 거리나 문구점에서부터 선생님 집까지의 거리나 비슷하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지도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지도, 땅 그림을 그릴 때는 일정한 비율로, 즉 똑같이 줄여서 거기에 간단하게 표현해야겠죠. 그게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하다가 갑자기 웬 축척이냐? 지도를 표현을 할 때는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축척이에요. 축척이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까지 가는 그 약도를 그린다고 해볼게요. 자, 이 약도를 그릴 때,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축척이요. 어느 정도 이제 줄였느냐?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0cm를 1cm로 표현하려고 해요. 실제 5,000cm를 지도에서 1cm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cm를 지도에서 1cm로 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이는 것도 좀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세계 전도에서 표현할 때 줄이는 정도하고 그리고 뭐 약도를 표현할 때, 즉 집에서 학교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표현할 때 줄이는 정도하고 같으면 세계 정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따라서 종이 위에 표현하는, 그러니까 줄이는 정도는 조금씩 달라야 할 거예요. 자, 축척은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난 비율이라고 했는데 지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0에서부터 50m, 50m는 5,000cm죠.
그래서 5,000cm, 실제 5,000c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여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이게 5,000cm를 1cm로 줄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로 재보면 되겠죠. 자로 약 1cm예요. 그러면 1cm면 실제로는 5,000cm, 즉 50m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척에 이어서 우리 방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위는 지도에서 방향을 나타낸 게 방위예요. 그럼 지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숫자 4처럼 보이는 게 있죠. 실제로 숫자 4는 아닌데 숫자처럼 보이는 동, 서, 남, 북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 가끔 이 방위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글자가 위쪽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그 위쪽이 북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소 볼게요. 기호예요. 기호란 지도에서 보기 편하게 간단하게 표현한 약속된 어떤 표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호가 같죠. 이렇게 의원, 피부과, 치과 의원, 그리고 약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국은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어요. 만약에 기호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줄여서 그릴까요? 사람마다 다 그림 그리는 방법이 다르고 실력이 다른데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골 학교에 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자주 표현을 해야 될 것은 논, 밭, 과선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지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읽을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연환경은 일단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그 자연,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지형, 즉 땅의 형태, 기후,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생은 어떤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따뜻한 남쪽 같은 경우는 잎이 넓은 식물들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추운 곳은 잎이 날카로운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식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연환경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도 같은 경우는 실제 보이는 색, 조금 넓은 지역을 표현할 때는 색을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등고선 같은 경우는 고도가 같은 곳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색이나 등고선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표현을 할 때 등고선, 선으로 이어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좁은 지역은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표현을 하고요. 넓은 지역은 주로 색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이어서 인문환경도 지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문환경이란 자연환경을 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을 인문환경이라고 합니다. 표현 방법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구도라든지 산업도 같은 것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은 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가 적은 곳은 예,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곳에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기호로 표현을 한 것이네요. 그래서 예, 이렇게 또 인문환경을 표현할 때 다양한 기호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인구가 어떻게 예, 이동을 하고 있는지 선으로 표현한 지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구 밀도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가 많다는 거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죠. 정보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인문환경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예,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 함께 살펴봤습니다.